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영화는 아수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유동규의 교통사고에 대해 유명인들이 지금 충격적인 대반전, 교통 전문가들은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왜 포기했으며 이번 유동규의 사고에서 경찰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경찰을 박살냈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충격적인 대반전이 터졌으며 소름 돋는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교통 전문가들은 이 트럭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대반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이재명 데스노트를 거론하며 유동규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다라며 재벌집 막내 아들 교통사고와 너무 똑같다. 유동규가 김영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교통사고,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라고 강한 위구심을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여옥 의원은 유동규 씨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네요. 밤 9시 8.5톤 대형 트럭이 유동규 씨가 탄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유동규 씨 차는 그냥 180도 빙 돌다 중앙 분리대와 충돌했다라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전여옥 전 의원은 뉴스를 듣는 순간 이재명의 데스노트 7번째 정말 무섭습니다. 이 걸치적거리는 인물은 물론 난 절대 자살 안 한다 라고 했던 사람도 이재명 데스노트에 올라 있습니다. 눈엣 가시, 유동규 씨, 김혜경 씨 법카, 제보자 조명년 씨, 이재명 데스노트 예약 리스트 아닐까요? 라고 강한 위기심을 표현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위원은 YTN 인터뷰에서 음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본 다수의 국민들은 이거 영화 아수라 속편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의향시 부곡동 봉담 과천 고속도로에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8.5톤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고는 3차선 도로에 3차로를 주행하던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이때 1차로를 주행하던 트럭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유동규 본부장 차량의 좌측면과 충돌을 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은 180도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교통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 또한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대반전의 상황을 왜 경찰이 이렇게 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발표하냐라며 교통 전문가들은 이 구간에는 8.5톤 대형 트럭이 아예 다닐 수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왜
8.5톤 이 차량이 1차선에서 달리다가 유동규 씨의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충분히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였음에도 속도를 내면서 깜빡이를 켜고 정상적으로 유동규 씨 차는 진입을 했는데, 이 8.5톤 트럭은 1차로에서 2차선으로 옮기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가속도를 낸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하며, 나아가 당시에 이 8.5톤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왜 1차로에서 달렸으며 왜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대반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교통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유동규 본부장 차량의 과실 비율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 황당한 발표는 계속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3차선 도로 위에서 1차로의 화물 트럭과 3차로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면서 부딪혔는데, 유동규 차량이 화물 트럭보다 늦게 진입해 사고 책임이 더 크다는 황당한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힌 사고였다라며 고의성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8.5톤 화물차가 도대체 운전이 불가능한 1차선을 어떻게 운전하게 됐는지, 이 부분과 왜 그 순간에 차로를 변경했는지 경찰은 수사를 더 확대해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도 이와 비슷한 워딩으로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단순 사고인지의 여부, 또한 경찰의 황당한 주장과 함께 경찰은 왜 결정적인 증거를 포기했나라며 최진영 변호사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허연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이 사고가 형식적으로는 단순 교통사고일 수도 있다라며, 단순히 유동규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의 블랙박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트럭 기사의 통신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럭 기사가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아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입니다. 사실상 이 트럭 기사의 이 통신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법조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이 사고에 대해 영화 아수라, 드라마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큰 트럭이 차를 덮치는 장면과 이 사건이 오버랩 된다라며, 과연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일까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증거인멸교사죄와 관련된 증인으로 정진상 재판에 출석해 정진상 측 변호인과 설전을 벌였다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증인, 핵심 참고인 5명이 압수수색을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했다라며, 교통사고 4시간 전에는 수원 팔달구의 세탁소 주인도 실종되지 않았나라며, 이러한 정황들이 유동규 본부장의 교통사고 역시 우연한 교통사고라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 역시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섬뜩한 점들이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황당한 발표도 황당한 발표지만 최진영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경찰은 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트럭 기사의 통신 기록, 이 통신 기록을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왜 경찰은 이 트럭 기사의 통신 기록 증거를 포기했는지 지금이라도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법조계가 경찰을 발칵 짚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전과사범 이재명과 관련된 이 유명인들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이는 하루빨리 구속이 정답이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